안녕하세요. 지한이 아빠입니다. 오늘은 무주택자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사회초년생의 주거 안전 방법에 대해서 좀 제가 생각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실제로 요즘 하루에 아파트가 1억이 올랐니, 3억이 올랐니, 그리고 살고 싶은 아파트의 경우는 몇십억 단위를 하기 때문에 사회초년생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는 편이죠. 다들 살고 싶은 아파트나 주거 환경은 비슷하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국가에서, 즉 정부에서 주거 안정을 위해서 하고 있는 제도를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걸 만든 이유가 생각보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청도 있었고 해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추진하거나 그 다음에 현재 진행하는 임대주택,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은 총 8가지가 있습니다. 10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임대의 종류는 영구 임대부터 시작해서 국민임대 50년, 매입임대 10년, 장기 전세 이렇게 10개가 있고요. 종류로 보면 아파트부터 기숙사까지 있고 전용 면적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 다음에 월 임대료를 내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 하나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거 안정을 위한 전체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장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은 영구임대와 국민임대, 장기전세, 공공임대, 행복주택 이렇게 5개만 좀 정리를 해봤거든요. 이 중에 영구임대는 사실 대부분 해당이 안 되실 거예요. 사회적인 약자라든지 의료급여를 받으시는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고요. 제가 이제 주로 추천드리는 건 장기전세와 공공임대, 최근에 이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행복주택 이렇게 3개를 좀 소개를 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중에 제가 제일 추천드리는 건 장기전세입니다. 장기전세가 제일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이 행복주택, 그 다음에 공공임대 이렇게 있는데요. 장기전세 같은 경우는 약 20년 동안 들어가서 살 수가 있습니다. 시세의 80%에 들어가실 수 있고 실제 매년 증가하는 임대료도 물가 상승률에 연동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제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은 크게 자산 기준과 소득 기준 2가지를 충족해야지만 청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전세 같은 경우는 부동산은 2억 원 이하, 자동차는 2,500만 원 이하, 요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각각을 하나씩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구 임대는 실제로 해당 사항이 없으실 거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국민임대의 경우에는 60m 제곱 이하 임대 기간은 약 30년 정도 됩니다. 보증금 플러스 임대료를 내고요. 전년도 도시근로자의 가구원별 월평균 소득이 70% 이하야 합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 70%면 만약에 3인 가구일 경우에는 약 393만 원 정도의 소득이 언더로 되면 이 국민임대를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장기전세. 주택은 이제 서울의 경우에는 SH공사가 주로 많이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근처에 새 아파트가 생겼다. 그러면 장기전세 주택이 대부분 들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부는 원래 10층짜리 아파트를 15층으로 허가를 해주면 5층이 새로 생기지 않습니까? 이 5층에 생기는 세대가 만약에 100세대다. 그러면 그 중에 30%인 예를 들면 30세대를 기부채납을 받습니다. 즉 정부의 소유로 바꾸는 것이죠. 이렇게 기부채납을 받은 걸 가지고 정부는 임대주택도 하고 장기전세 이런 것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기전세 주택의 장점은 새 아파트에 대부분 들어가시게 되고요. 여기 이제 기타에 보면 60m 제곱인 경우에는 소득의 100% 이하, 그다음에 85m 제곱은 소득의 120% 이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 100%
이상을 초과하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게 이 장기전세주택밖에 없거든요. 즉 장기전세주택에 85m 이하를 들어가려면 도시의 월 평균 소득의 가구별 월 평균 소득의 120%까지는 허가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된 이유는 전세금이 비싸거든요. 비싼데 시세 60%까지만 하더라도 이 월 평균 소득을 초과하는 상황이 생기는 거거든요. 구체적인 사례는 뒤에 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임대의 경우에 장점은 1순위가 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청약저축을 12회차만 납부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증금 플러스 임대료를 내는 형태고요. 전세임대는 많이 활용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많이 활용을 하시려고 하는 게 바로 이 행복주택이죠. 행복주택은 한번 읽어볼게요.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이다. 그래서 60m 제곱 이하인데요. 이게 청년층의 80%가 배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노인 및 취약계층의 20%가 배정이 되거든요. 굉장히 많이 배정이 되고 대학생도 받을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청년이나 산업근로단지 이 근로자나 이런 분들을 받으실 수 있고 신혼부부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주택의 사례도 뒤에 가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뉴스테이라고 하는데요. 민간업자가 아파트를 공급하고 거기에 정부가 일정한 인센티브를 주고 아파트를 줘라. 그 대신 뭐 8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료만 내고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8년 후에 이제 살고 있는 사람에게 팔 수 있는 공공성을 강화한 임대주택인데요. 이게 이제 경험상 보면 수도권이나 서울시 안에는 뉴스테이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지방의 광역시 단위로는 뉴스테이가 꽤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서울이나 수도권이 아닌 광역시나 지방에 근무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다른 말로 뉴스테이를 청약하시는 게 금방 주거 안정을 얻으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주거복지동 주택은 뭐 해당 사항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만 뛰어넘도록 하고요. 이제 샘플 하나 보시겠습니다. 이 화면은 국토부가 운영하고 있는 마이홈이라는 홈페이지에서 카피를 한 건데요. 크게 임대주택 찾기와 공공분양 찾기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 임대주택 찾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주택 찾기를 누르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장기전세에 빨갛게 표시된 서울 강남 5 서초 3단지 장기전세주택 예비 입주자 모집 공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 근처에 강남에 아파트가 새로 생겼다는 거죠. 여기에 일정 부분은 장기전세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들어가면 20년 동안 살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거 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임대료가 올라가는 수준도 상당히 낮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 조건을 보면 23형부터 59형이 있는데요. 59형의 경우에 제일 큰 평수의 경우에 임대보증금이 2억 1,600만 원입니다. 사실은 웬만한 전세보다 훨씬 더 저렴한 금액으로 20년간 살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이 장기전세주택의 가장 큰 장점은 월 임대료가 없습니다. 임대료가 없고 이 물가 상승폭만큼 매년 임대료가 상승하는 구조고요. 경부고속도로를 이렇게 타고 내려가시다 보면 오른쪽으로 보면 반포자이라는 아파트 단지가 아마 보이실 거예요.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 단지 중에 하나죠. 거기도 장기전세 주택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매우 좋은 인프라를 활용하면서 적은 비용으로 주거 안정을 도모하실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전세 주택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공공분양 주택의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분양 주택의 사례에서 조회를 해보니까 아파트인데 빨갛게 표시된 파주 운정지구에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추가 입주자 모집 공고가 있네요. 이 내용을 한번 상세로 보면 55형인데 총 약 180가구가 공공분양을 하는 것 같습니다.
비용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 2억 4,7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뭐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소요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현재 전세를 살고 계시거나 뭐 이런 분들도 충분히 이론적으로 갈아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다음에 이 임대료 상승폭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요. 이 공공분양도 적극적으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파주나 일산 쪽, 그다음에 이런 쪽에 공공분양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하남 쪽.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최근 이제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행복주택이죠. 행복주택을 조회하는 화면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회를 해보니까 하남에 행복주택이 있네요. 그렇죠? 뭐 여러 개가 있는데 하남 걸 하나 샘플로 보겠습니다. 하남의 경우에 보니까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소득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 이렇게 분리해서 50가구, 뭐 10가구, 110가구 이런 식으로 이제 분양을 하게 됩니다. 정부가.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 임대보증금이 굉장히 싸요. 2,500, 2,400, 뭐 4천만 원. 뭐 이게 싸다면 싸고 비싸면 비싼 건데 주택 안정 관점에서 보면 전세금의 거의 뭐 상당히 적은 수준이죠. 임대료도 월 10만 원 내외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사회 초년생 분들이거나 이런 분들은 행복주택을 행복주택을 청약하셔서 실제로 좀 주거 안정을 빨리 이루시고 그런 다음에 차근차근 돈을 모아서 예를 들면 본인의 뭐 아파트를 사시든가 이런 전략을 갖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세 개의 사례를 좀 보여드렸고요. 그러면 청년들이나 사회초년생들 이런 분들이 어떻게 이런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지 나름의 전략이 좀 있어야겠죠. 그래서 좀 말씀드리면 첫 번째, 국토부가 운영하는 마이홈, LH공사, 서울의 경우는 SH공사 이렇게 세 개 회원을 가입하십시오. 그래서 메일링 리스트를 신청하시면 분양이 나올 때마다 본인들한테 이렇게 메일이 오거든요. 그럼 내용을 읽어보시면 내가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아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두 번째는 무주택 세대원인지 확인하고 자신의 소득이 몇 분이 해당되는지, 그다음에 자동차가 있으신 분의 경우에 그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먼저 해야 되는 건 공공임대를 하기 위해서는 주택 청약 예금이 저축이 있어야 되니까 저축을 가입하시는 게 필수시겠죠. 그다음에 본인의 이 소득분위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굉장히 세세합니다. 내가 연봉이 5천이다. 보너스 포함해서 5천이다. 그렇다고 해서 5천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고 그 자기의 소득분위가 어떻게 되는지 파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본인의 여유 자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가용 자금을 확인해 보시고 해당 공고가 이제 되면 청약을 하는 건데요. 서울이나 지방이나 다 똑같이 이 새 아파트가 지어진다면 장기 전세나 행복주택이나 공공임대가 반드시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유자금별로 좀 생각을 해보면 여유자금이 한 2억에서 3억대라면 장기 전세를 노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서울 시내에 지어지는 새로운 아파트가 있다면 거기에 청약을 하셔가지고 들어가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여유자금이 1억대다. 그러면 공공임대 쪽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사회초년생이나 여유자금이 좀 없다. 그러면 행복주택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특히 이제 장기전세 같은 경우에는 새 아파트, 물론 공공임대는 한꺼번에 지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그런데요. 장기전세 같은 경우는 새 아파트에 대부분 입주가 되기 때문에 새 아파트의 프리미엄 이런 것들을 충분히 누리면서 하실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런 정부의 정책을 이용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현상이고 정부가 또 여기에 많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자신의 재산이 아니다 보니 언젠가는 거기서 나와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재무계획을 충실히 잘 짜셔서 이제 주거 안정을 이루시면 재무계획을 잘 짜셔서 나중에 이제 나오실 때 뭐 예를 들면 내 집을 마련해서 나오시는 이런 전략을 세우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일링 리스트에 가입하시고
청약에 가입하시고 그 다음에 자기의 소득 분위와 자동차 분위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자동차를 비싼 걸 가지고 계신다면 파셔야겠죠. 좀 2,500 언더 되는 그런 자동차를 구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용자금에 따라 어디에 청약을 할지 어느 아파트에 청약을 할지 결정을 하신 다음에 청약을 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그 무주택자나 사회초년생들의 주거 안정을 이루는 가장 지한이 아빠가 생각하는 가장 빠른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감사합니다.